안녕하세요. 노아님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희원쌤. 안녕하세요. 연애 자격 대표 상담사이자 ESTJ인 희원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ENFP 여자, 노아입니다. 네, 좋습니다. 구독자 연애 유형 프리 콘텐츠는 우리 노아님 덕분에 만들어지긴 했어요. 단톡방에서 제가 봐드리기로 했는데 잘 못 봐드리다 보니 영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냐라고 질문 드렸을 때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하나의 코너로 발전을 했어요. 우리 노아님 항상 저랑 유튜브랑 단톡에서만 보다가 전화통화 하니까 어떠신가요? 사실 자주 뵈가지고 좀 익숙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육성으로 이제 서로 얘기가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오늘 가장 궁금하셨던 거는 애착 유형 진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아님은 왜 본인이 공포회피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을까요? 단톡에서 이제 희쌤이 오셔가지고 희쌤도 공포회피시고 공포회피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주실 때 너무 공감이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컨트롤 프리릭이랑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내가 공포회피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한번 제가 여쭤봤잖아요. 네,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컨트롤 프리릭이 그렇게 공감이 됐다? 네. 제 상황 자체가 이제 저는 재회는 아니고 이제 극복의 길로 가고 있는데 뭔가 그 상대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심하진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조금씩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우리 노아님 같은 경우가 내담자분이시기 때문에 그 애착유형 문항지 88문항짜리 답변을 주신 게 있으세요. 메인 질문이 나는 왜 항상 차일까? 이 부분이랑 내가 사랑하는 연애가 더 나은지 내가 사랑받는 연애가 더 나은지 이 부분 네, 그쵸. 질문을 메인으로 주셨고 그러면은 문항지 응답해 주신 거를 보면은 1월에 해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네. 1월이랑 같다는 전제 하에 일단은 안정지수는 두 분 다 모자라진 않아요. 이게 안정성이라고 연애 자격에서 보통 얘기를 하는 개념이죠. 그거는 자존감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한데 이 자존감이 노아님은 엄청 높으신 편이에요. 네. 근데 상대분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두 분 다 평균 이상은 되는데 굳이 누가 높냐 낮냐를 따지자면은 노아님은 좀 엄청 높아요. 갭이 있다. 노아님 같은 경우가 평균을 좀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지금 자존감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네. 1월 기준이에요. 그 사이 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나 1월 기준으로 보자면 그래요. 자존감이 서로 비슷한 게 좋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서로 비슷한 게 좋은데 비슷하지 않고 이렇게 갭이 있는 경우에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을 공격을 하는 패턴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남자분이 노아님을 좀 공격하는 패턴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그랬어요? 실제로 좀 약간 다툼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두 분 다 스트레스가 좀 크신 상황에 계셨었어요. 네. 남자분 쪽에 좀 더 스트레스가 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는 해요. 네. 연애 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상황적으로 뭔가 본인의 어떤 진로나 이런 부분이 미래도 좀 불투명하다라고 이제 남자분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일단 두 분 중에서 안정성이 낮은 분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창유형으로 넘어가 보자고 하면 노아님 같은 경우가 본인이 헷갈릴만 하실 수는 있는 게 불안도 있고 회피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항상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극유형에 해당하는 요소도 양쪽에 다 가지고 있거든요. 불안이랑 네. 회피 양쪽에. 제가 애매하다고 얘기 드린 게 뭐냐면 공포 회피 지수가 높진 않아요. 그게 따로 있는데 높지 않아서 공포 회피신지 아닌지는 요거만 봐가지고는 좀 확실하지 않고 제가 좀 얘기를 자세히 나눠봐야 될 것 같고 네. 남자분은 좀 극회피스러운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오히려 남자분이 공포회피 지수가 빼박이에요. 정말요? 오히려 남자분은 공포회피일 거예요. 아. 극회피 성향에 있는 공포회피일 거고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자고 하면 네. 남자분이 혹시 그러면 전혀 아니에요. 왜냐면은 공포회피형 같은 경우는 자기 선이 있어요. 이게 회피형도 선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회피형의 선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이 선을 너가 넘어오면은 난 좀 그래 라는 선이거든요. 근데 공포회피형한테는 너가 이 선 위에 있지 않으면 화가 나는데 이 선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포 회피형 옆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상대가 안정성이 있어도 어느 정도 이 선이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죠. 내가 아플 때 불안형 분들은 가장 바라는 게 연인이 왔으면 좋겠어, 나한테. 네. 왜냐면 난 네 얼굴 보면은 아프던 게 나아. 혹은 네. 진짜 그렇진 않을지라도 보면 나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노아님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정말 네.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아플 때 그 사람이 와주면 나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 좀 약간 그 완화가 될 것 같죠, 고통이. 네네. 네. 근데 회피형 분들은 안 그래요. 회피형 분들은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걸 내가 해결하기 위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난 거기다가도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빨리 나을 거란 생각이 안 드는 거야. 그쵸. 불안이랑 회피랑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포 회피라고 하면은 어제는 내가 아픈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근데 오늘은 아픈데 네가 오겠다는 거예요. 아, 왜 와? 싫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쵸.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노아님이든 인프피 남자분이든 이런 변덕을 부리는 거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땐 둘 다 변덕스럽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무던한 스타일인 거네요. 좀 상대한테 그랬던 잘 것 맞춰주고 뭐 서로, 좋은 게 네. 좋은 거지. 좀 그런 느낌. 네, 근데 이제 저도 이 상대가 회피라고 생각은 했는데 헤어지기 전에 뭐 백신을 맞았는데 나 아프면 자기가 뭐 케어해주러 와줘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몸이 안 좋을 때 제가 찾아가서 뭐 맛있는 거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회피라고 하면 아프거나 이럴 때 혼자 회복할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좀 그런 부분이 다르게 극회피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적인 요소들이 보여서 혹시 이 친구가 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 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노아님 이상형 진단지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상형 진단이 나왔는데 이거는 공포 회피랑은 관련이 없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메인 질문 이런 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난 오늘은 미리 질문하신 거 위주로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네. 아까 질문을 초반에 메인 질문으로 해주셨던 게 난 왜 매번 차일까 이거 질문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연애를 몇 번 하셨는데 매번 차인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길게 한 것들은 뭐 최근 연애도 거의 1년 가까이를 했었고 뭐 한 2년 이렇게 만났던 사람도 있는데 짧게 만난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 10번 이상은 네. 아 진짜? 네. 10번 이상을 했다. 근데 10번 혹시 다 차인 거예요? 거의 차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어떤 사건 이후로 이별을 한다든지 난 좀 이런 부분은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이별을 한다든지 뭔가 얘기를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전혀 이유를 못 들은 것도 있었고요. 글쎄 싸우다가 헤어진 적도 있고 친절하게 너의 이런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별을 할 때 어떤 논리적인 이유 때문에 이별을 하는 게 아니어서 그렇긴 하거든요. 네. 사실 찾아보면 논리적인 이유가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할게요. 네. 뭔가 내 생활 습관 때문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으셨길래 이 부분이 이렇게 아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환자는 몰라요. 그렇죠. 그것은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셔야지 내 어떤 생활 습관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환자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이별도 도대체 둘이서 뭘 했길래 이별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상대가 이별 결심을 했다고 해도 모르겠어요. 그냥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나와요. 저희가 이제 해드리는 거는 두 분 연애에 대한 정보를 쫙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쫙 분석을 하잖아요. 분석을 하면 사실 나오거든요. 네. 아, 이런 요소 때문에 마음이 식었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근데 사실 본인이 본인 연애를 이렇게 분석해서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그러다 보니까 너는 왜 나랑 헤어지고 싶었어? 라고 물어보면은 모르겠어.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노아님이 10번 정도의 연애에서 왜 주로 차였는지라는 걸 보려면 사실 그 10번의 연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제가 이 시간에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우선 노아님이 주신 데이터가 거의 없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자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연애가 더 나을 거냐 혹은 내가 사랑받는 연애가 더 나을 거냐라고
된다고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한편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자가 더 좋아하는 연애가 행복할 거라는 자연인들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노아님 생각이 맞기는 하죠. 날 좋아하게 만들면 되지. 네. 싱겁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소개팅을 했어요. 네네. 그분이 성향도 이분도 인프피야, 이분도. 아, 진짜요? 네, 왜 근데 인프피만 골라서 만나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MBTI를 제가 맞췄어요. 신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인프피 같았어요? 우선은 되게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P라고 생각을 했고 왠지 외향보단 내향일 것 같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많으신 것 같고 좀 감성적인 공감 같은 것도 좀 잘하시는 것 같아서 INFP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더라고요. 근데 사실 외적인 것도 그렇고 직업적인 부분이나 봤을 때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INFP랑 성향이 좀 잘 맞는 것도 있기도 했었고 되게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배려심이 있고 이제 연애하실 때 상대방한테 올인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좋은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봤는데도 사실 데이트를 준비하면 막 뭔가 설레거나 기대가 되거나 신나거나 이런 감정이 좀 들어야 되는데 1도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게. 아, 내가 이제까지 연애를 할 때 어떻게 했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상대방한테 뭔가 꽂히는 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이분한테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너무 철이 없는 건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담이나 콘텐츠나 이런 거를 재회 쪽으로만 보셨죠? 네, 저 싱글 안 봤어요. 이분은 굉장히 연골이네. 이걸 어디부터 말을 해줘야 되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당연히 선택해서 생각한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인 것 같거든요. 네. 나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할 생각을 해. 맞아요. 네. 그죠? 다만 나도 좋아하고 너도 좋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가능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쉬울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생각을 노아님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둘 다 서로 사랑하는 게 사실 맞는데 그거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기는 해서 가능하다고는 생각해요. 실제 경험한 바도 있으니까. 사실 중요한 거는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되죠. 그건 오래가기 힘들지. 네. 너무 자연스러운 가불관계가 되잖아요. 네, 그쵸. 근데 가불관계가 뚜렷한 관계는 오래 못 가거든요. 오래 간다고 해도 을분의 인내심이 얼마나 유지가 되냐에 따라서 이 연애 운명이 좌지우지 된단 말이에요. 연애 수명이. 네. 을분의 인내심에 맞춰서 내가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애를 유지하고 싶은 한 유지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차이는 연애를 안 하고 싶은 거면 둘 다 서로 좋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삼썸 타는 거. 아, 삼썸, 네. 삼썸을 타야 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설레고 연애를 하고 싶을 만한 사람을 3명 이상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매력. 매력은 기본적인 거고 연애를 하려면. 뭐지? 아니야. 3명이나 만나야 돼.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아, 그치. 아, 뭐가 그치. 필요해? 그러면 그만큼 많이 만나봐야지. 노력이 필요해. 그죠? 네. 노력이 완전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전에 한 달 전에 여자반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한 기수가 거의 뭐 아이돌급 여자분들이 오셨어요. 네. 내가 반에 딱 들어가자마자 당황했잖아. 나보고 뭘 가르쳐달라는 거지. 그거 좀 당황했는데 생각보다 가르칠 건 되게 많더라고요. 수업 첫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소개팅 몇 번씩이나 해보셨어요? 질문을 했는데 다들 10번을 해봤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걸 다 합하면 총 합하면 60번이죠? 네. 그러면은 중에서 괜찮은 남자가 나온 소개팅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돌같이 생겼어. 소개팅을 60번을 나갔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어. 무슨 일일까 이게. 그래서 사람을 되게 많이 만나야 되는 게 제가 이렇게도 질문 드리거든요. 남자 100명이 있어요. 미혼 남자 100명. 네. 미혼 남자 100명 중에서 이 노아님이랑 연애를 할 만한 자격이 있을 만한 그 조건이 딱 괜찮을 만한 그런 남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 그래도 10명은 되지 않을까요? 평균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2-3명 있으면 많을 것 같아요거든요. 까다롭다 하시는 분들은 한 명이 있으면 다행이죠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하면 이 미혼 남성에는 50대 아저씨도 포함이에요. 아, 그리고 네. 백수분들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대머리 분들도 포함이에요.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 100명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신 와중에 10명이 있다 내 짝이? 좀 확률이 높네. 미혼 남성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합니다. 미혼 그쵸? 여성이 네. 다양한 것처럼. 그러면은 정말 10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네. 두세 명? 10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두세 명 정도일 것 같죠. 보통 그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노아님 주변에는 사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있으면 연애를 하고 있겠지? 그렇죠. 근데 없죠? 그러면은 내 주변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이성을 내가 100명을 만나본다는 전제하에 두세 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애 언제부터 하고 싶어요? 올해 안에 하고 싶을 거 아니야. 내년에 하고 싶어요? 해도 그냥 올해, 올해 하고 싶으면 올해 몇 월에 하고 싶어요? 뭐 올해, 가을? 가을? 전에는? 네. 가을 전에는 그럼 8월엔 해야겠네요. 8, 9월? 네. 그럼 8월이라 치고 내일부터 3월이니까 그럼 6개월 정도 안에 내가 100명을 만나봤자 그 중에 두세 명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심지어 내가 썸이 한 명 있으면은 내가 그 네.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 썸이 잘 될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네. 근데 내가 썸을 2명을 만나고 있으면 이게 45%로 올라가요. 한 달 내에 이 두 사람 중에 내가 연애를 할 확률이 3썸을 타고 있으면 한 달 내로 이 3명 중에서 나랑 연애를 할 확률이 8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내가 6개월 동안 100명을 새로 만났다. 그래서 두세 명을 얻었다. 라고 하면은 이 두세 명이 한꺼번에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는 100명을 새로 만났어도 6개월 동안 썸 타는 거는 1썸만 계속 탔을 수 있어요. 그럼 네. 이 사람들이랑 내가 연애할 확률이 15%밖에 안 되니까 8월에 연애를 하고 있을 확률이 결국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열심히 해야겠네. 그래서 내가 이왕 100명을 만날 거라고 하면은 한 달에 몰아서 100명 만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두세 명이 나한테 얻어 걸리죠? 그럼 그 두세 명을 가지고는 삼썸을 탈 수도 있어요. 걔도 날 좋아할 확률까지 생각하면 이게 100명 가지고 안 되고 200명은 돼야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200명 정도 내가 만나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 찾아보면서 삼썸을 타고 있으면은 그렇게 유지를 하면 2달 정도 안에는 괜찮은 사람 만나거든요. 네.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무한정 길어지더라.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목표가 있다면 뭐 아무랑이나 아무렇게나 연애하는 건 뭐 어렵지 않죠. 지금도 이제 만나려고 하면 노아님 사귀겠다는 사람들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런 연애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싫어요. 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바짝 당겨서 한 200명 정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람? 한 달에 200명 생사 어디서 만나야 되지? 어딘가 남자가 많을 만한 곳을 가면 되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쌤은? 네. 행복했으면 좋겠으니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2년이 있으면 만나겠지? 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올해 내내 난 솔로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나한테 기적적으로 누가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좀 그렇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게 싫으시다고 하시면은 한 달 안에 200명 정도는 만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좀 효율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상지의 세트를 해보시면 좋고 갑자기 고민 해결이 이쪽으로 가는데 오늘 좀 재밌으셨나요? 갑자기 저의 이제 새 출발을 이쪽으로 의식하게 됐는데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질문도 질문이지만 음. 저의 애착 유형에 대해서 조금 알게 돼서 되게 불안형이다라는 걸 알아. 안정이 높은 불안이다. 난 공해는 아니다. 인 걸로 정말 유익한 정보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인이 그런 거 궁금하시면 여러분 면접TV에 진단서 한번 내보세요. 좋은 말씀이에요.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 단톡에서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오늘 노아님 연애 유형 같이 알아봤는데 여러분 연애 유형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을 보시면 노아님처럼 이렇게 전화 연결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연잘님들하고 찐소통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코너 너무 좋네요. 오늘 같이 보고 깨달으신 부분, 실천하기로 결심하신 부분 댓글로도 적어주실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다짐도 하고 다른 분들 거도 보시면서 더 깨닫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봐드릴 거고요, 같이. 영상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별을 했구나, 내가 이래서 연애가 어려웠구나 싶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의논하고 싶으신 분들이 댓글로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상황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보고 찬찬히 의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